엄마, 우리 집에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결혼 3년 차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까지 보낸 그 아들이요. 명절날 혼자 제사상 차리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며느리 눈치만 보는 아들 때문에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제가 36살 때였어요. 아들 준호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제 치마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그때 전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키우겠다고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아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냈어요. 주변에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기초수급 받으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전 싫었어요. 아들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소리 듣는 게요. 엄마, 나 과학고 가고 싶어.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고라니요? 특목고는 돈이 더 드는데. 하지만 전 웃으며 말했죠. 그래, 가자. 우리 준호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때부터 더 바빠졌어요. 식당 일을 2군데로 늘리고 주말엔 파출부까지 했습니다. 손톱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보면 됐으니까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합격했다고. 수능 발표 날 아들이 울면서 제게 달려왔을 때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 제가 다 대줬어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엄마, 이제 나 취직했으니까 엄마 편하게 살아. 일 그만두고 쉬어. 그때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우리 아들 이렇게 효자로 컸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들의 효심은 결혼 전까지만 유효했던 거죠. 결혼하기 전까지 아들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집에 와서 밥 먹었고 하루에도 3~4번씩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엄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 전화 한 통 한 통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전 행복했어요.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우리 결혼하려고. 며느리 될 그 여자 지수라는 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웃는 게 진심으로 안 보였거든요. 입으로만 웃고 눈은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해요. 그래. 어서 와. 준호가 얘기 많이 했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아들 잘 키우셨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집을 둘러보는 지수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들. 아마 실망했겠죠. 내 시어머니가 이런 데 사나 싶었을 거예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그렇게 급하게? 좀 더 준비하고. 아니야, 지수네 부모님도 빨리 하자고 하시고. 우린 이미 다 정했어. 그때도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식장, 신혼집, 혼수. 전부 지수 엄마가 다 정했고 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호야, 엄마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엄마, 괜찮아. 장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대.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 몰랐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산 제가 아들 결혼식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는 기분이었죠. 결혼식 날 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네 친척들은 앞자리에 쫙 앉아 있었고 저는 잘 보이지도 않는 뒷자리였어요. 신랑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사회자가 물었을 때 아들이 제가 앉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뒤를 돌아봤고 전 어색하게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너무 창피했습니다. 왜 나는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초라해야 하지?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결혼 후 한 달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전화가 끊겼어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엔 제가 걸어야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엔 30분씩 통화했는데 이젠 3분도 안 돼서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갔죠. 신혼집 들어가는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어. 김치 담가 왔어. 초인종을 눌렀는데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준호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가 왔어. 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저희 지금 바빠서요. 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멀리서 왔는데.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는 거예요. 제가 황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깐만 준호는? 준호 좀 보자. 준호 오빠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아들 집에 와서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김치 2통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갑자기 왔어? 너 보고 싶어서. 김치도 줄 겸. 엄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 지수가 너무 놀랐대. 놀라긴 뭘 놀라.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데. 엄마, 이제 우리도 가정이 있어. 남의 집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남의 집이라고요? 아들 집이 제게 남의 집이라는 겁니까? 준호야 엄마가 남이야? 너 키운 게 엄마인데. 아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나 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생활까지 침해하면 안 되잖아. 사생활 침해?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 게 사생활 침해야?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지수 말로는 엄마가 너무 집착한데. 솔직히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집착이라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산 제가 이제 집착하는 엄마가 된 겁니까? 준호야. 엄마 나도 힘들어. 엄마 때문에 지수랑 자꾸 싸워. 제발 좀 이해해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만 생각했죠. 그 후로 아들은 더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제가 참다 못해 또 아들 집에 갔어요. 이번엔 미리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가도 될까? 엄마 오늘은 좀 곤란해. 왜? 무슨 약속 있어? 아니 그게. 지수가 좀 피곤해서. 그럼 내일은? 내일도. 글쎄. 그럼 언제? 엄마가 언제 가면 돼?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수가 엄마 오는 거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뭐?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불편하대. 친정 엄마도 자주 안 오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니까. 준호야 나는 내 엄마야. 친정 엄마랑 비교할 일이야? 에휴 엄마는 왜 말이 안 통해? 이러니까 지수가 힘들어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날 이렇게 대하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 가족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들 가족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사상을 3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지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까지 다 준비했죠. 손이 퉁퉁 붓도록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몇 시쯤 올 거야? 엄마가 음식 준비 다 했어.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처가에 가기로 했어. 장모님이 꼭 오라고 하셔서. 준호야, 제사는? 아빠 제사는 어떡하고? 엄마가 지내. 나는 처가 가야 돼. 야, 제사를 혼자 지내라고? 내 아빠 제사를.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어. 지순의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데 나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제사 지내고 가든지 아니면 처가 갔다가 오든지. 엄마, 그렇게 안 돼. 왕복 4시간이야.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아빠 제사보다 피곤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김준호,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빠가. 엄마, 그만해. 아빠 제사는 엄마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결국 전 혼자 제사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 앞에 제사상을 차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당신 제사를 혼자 지내게 됐네요. 제사를 지내고 상을 치우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왔다가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119를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에이 무슨. 그나저나 준호는? 연락했어? 아직. 사실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1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쓰러져서 병원이야. 전화 좀 받아라. 문자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어제 처가에서 술 많이 마셔서 폰을 못 봤어. 준호야, 엄마 쓰러졌어. 혼자 제사 지내다가. 응, 문자 봤어. 많이 아파? 뭐래? 심장이 안 좋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럼 약 처방 받았어? 잘 챙겨 먹어. 준호야, 너 안 와? 엄마, 나 오늘 회사 가야 돼. 그리고 지수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챙겨줘야 해. 지수가 뭐가 안 좋은데? 감기 걸렸대. 처가에서 좀 무리했나 봐. 감기요? 며느리 감기가 시어머니 심장병보다 중요하단 겁니까? 엄마, 태어나면 연락해. 그럼 나 끊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가.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수가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가 자꾸 나한테 집착하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 준호야, 엄마가 언제 집착을 했어? 너 걱정하는 게 집착이야? 엄마는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지수 말로는 엄마가 자기를 못 살게 군대. 내가 며느리를 언제 못 살게 굴었어? 김치 갖다 준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눈치가 없어. 며느리가 싫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자꾸 오고. 그럼 엄마가 언제 가면 돼? 솔직히 당분간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 지수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옆에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지. 너는? 저도요. 어머니,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가려는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저 바빠서요. 5분만. 커피 한 잔만 하자. 응? 지수는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마트 안카페에 앉아서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준호가 나한테 집에 오지 말래?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어한대?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잖아요. 자주? 난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는데? 그게 자주예요. 저희 친정 엄마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는데. 1년에 한두 번이요? 그게 정상입니까? 지수야, 나는 준호 엄마야. 친정 엄마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엄마인데. 어머니는 왜 특별 대우를 바라세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화도 자주 오고 집에도 자꾸 오시고. 저희는 신혼인데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전화 몇 번 한 게 잘못이야? 김치 갖다 준 게 죄야? 목소리 낮추세요, 어머니. 사람들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나는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그런데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한테 버림받아야 돼? 어머니, 아무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 명절에 혼자 제사 지내다 쓰러진 게 오버야?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무리하셨잖아요. 준호 오빠가 처가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시니까. 억지로? 제사가 억지야? 요즘 시대에 누가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머니만 옛날 사람처럼 집착하시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간섭이 심하고 집착이 너무 강해요. 뭐? 너 이게. 그리고요,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맨날 엄마가 너 키워줬다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거 듣는 준호 오빠 입장도 생각 좀 하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아들 키운 게 부담이란 겁니까? 야, 내가 아들 키운 게 잘못이야?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낸 게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는 거랑 강요하는 건 달라요. 어머니는 그걸 무기로 준호 오빠 올가매고 있잖아요. 뭐? 무기? 올가맨다고? 네. 그래서 준호 오빠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엄마 버리는 것 같다면서 밤마다 괴로워해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때 지수가 정말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한테 준호 오빠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거리 두세요. 안 그러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무슨 방법? 준호 오빠한테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저랑 어머니 중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네.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준호 오빠가 누구를 선택할지. 지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만난 거 준호 오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오빠만 힘들어지니까. 지수가 가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 더 이상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없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프지 않아. 건강해.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준호야. 전 아들 말을 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인생 힘들게 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지수 말이 맞더라. 엄마가 너한테 집착했어. 너 힘들게 했어. 엄마. 이제 엄마는 너한테 연락 안 할게. 전화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갈게. 그러니까 너는 지수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전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키워준 거 후회하니?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대답 안 해도 돼. 엄마가 답 알아.
너는 엄마보다 지수가 더 중요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이제 너는 내 가정을 지켜야지.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10통도 넘게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전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요. 일주일 뒤 전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합창단에도 가입했어요. 처음으로 제 취미를 찾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전 현관문을 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 왔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온 거지.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나는 잘 지내.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아? 너도 바쁘잖아. 엄마 전화 받기 힘들잖아. 그래서 안 한 거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아니야. 너는 당연한 선택을 한 거야. 아내가 더 중요하지.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 지수 기다리잖아.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무 못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전 아들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이제는 너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 엄마한테 매달리지 말고. 엄마. 그리고 지수한테 잘해라. 지수도 너를 위해서 참는 게 많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후회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후회하지 마. 그냥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전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이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은 합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 응, 엄마 잘 지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지? 아니야. 이제 다 잊어라. 아들은 여전히 지수 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복지관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합창단 활동도 재미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후회가 밀려와요. 내가 아들을 너무 끔찍하게 키운 걸까? 내가 아들한테 더 거리를 뒀어야 했나? 며느리한테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평생 키워준 은혜가 결혼 후에는 집착이 되는 걸까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엄마를 외면하는 아들 과연 효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